네, 9시입니다. 태민경제TV 10월 10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상대로 전반적인 본격적인 반등 장세가 될지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아침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방산주들 이스라엘 적이 싸운다. 그러니까 방산주들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승세인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는 약세 출발하고요. 네, 그래서 방산주 상승이 도드리는 출발이네요. 그다음 2차 전지도 좀 플러스고요. 전반적인 플러스권인데 과연 오늘은 제일 관건이 그 9월 하락에 9월 중순 이후 낙폭이 컸던 바이오, 로봇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낙폭과 대주들 이미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지 중심을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게 방산주들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 영향이다. 일시적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전하고는 좀 다른 게 예전에는 뭐 중동이 시끄럽다,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 할 때 방산주들이 오르는 것과 지금은 좀 다릅니다. 아니, 우리나라 무기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LIG 넥슨은 현궁 이런 거 이미 이 러시아의 S400 이런 시스템, 방공 시스템이죠. 그런 것도 이미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나가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이런 것들도 다, 그, 천무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나가 있죠. 그 다음에, 현궁은 그거죠. 한국산, 한국판 제벌린, 그것도 이미 예멘 내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건 아니다. 중동이 시끄러워도 이제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조선주 좀 강세인데요. 조선주는 주말에 보니까 중국이 9월에 수주가 많아서 중국이 우리 조선을 많이 지금 따라와가지고 중국은 9월은 거의 중국이 수주를 다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가도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라서 조선주는 글쎄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그렇게 썩 땡기진 않습니다. 다만 9월에 국민연금 매매를 보니까 조선주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 다음에 자 소부장 HBM3 관련해서 아마 수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HBM3일 거예요. 관련해서 어쨌거나 여전히 엔비디아와 관련한 사실 엔비디아도 주가가 지금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지. 그동안 이렇게 급등한 후에 그냥 박스권 숨고르기지.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다 말할 건 없거든. 여전히 AI는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환율은 오늘 보합선 출발 정도 하는군요. 그래서 AI 테마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자, IT 쪽은 심택이 3분기는 소폭 흑자하고 4분기는 이제 수익성이 회복된다. 야, 생각보다 심택이 강하네요. 심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네텍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LG네텍 같은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꺾이면 쭉 빠져가지고요. 32만원부터 그냥 10만원에 금방 빠지네요. 매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여차하면 팔고 다시 보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 그만 하고요. 엔터 지금 그만 합니다. 블랙핑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네, 의료기기들 오늘도 약간의 루닛 같은 게 의외인데요.
아직은 낙폭과 내주로서 루닛은 뷰너로는 플러스인데 루닛은 약세입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네,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에코프로가 지금 갑자기 밀리는군요. 자, 오늘 지금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밀리면서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자, 지금 개장 초반이 이렇다 우리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뭐 낙폭과 대주를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오는 오스코텍 유한양형을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도 파라사이 바이오 등등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바이오주들 아직은 오늘 셀트리온은 그나마 강세를 보이거든요. 큐리옥스 바이오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내 어떻게 될지. 자동차 보합권이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에코프로가 좀 밀리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도 밀리는군요. 오늘 지금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에코프로 BM이 밀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쾅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영향을 받는데, 자,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매도가 좀 많은데 외국인 매도가 나왔나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 과연 제 데일리에서 분석대로 낙폭과 대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지 못할지 오늘 관건인데요. 개장 초반은 일단 움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세가 돋보입니다. 강세는 중국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그 미국이 허가 없이도 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다. 물론 첨단 장비는 별도겠지만 그런 얘기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개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갑자기 팍 떨어지면서 84만 5천 원부터 81만 7천 원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쿵 떨어졌는데요.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여기서 쉽게 밀릴 자리는 잘 아니다. 이렇게 생각인데요.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아침에는 그래서 일단은 방산, 그 다음에 좀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버티고 있고, 지금 지난주까지 9월 내내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도 약세를 보이는데 과연 반전을 이룰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저 테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10월 20일부터 10월 자, 한번 볼까요? 자, 들어오셔서 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24일까지 ESMO 10월 20일부터 ESMO에 마리포사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다행스러운 게 요거는 마리포사는 임상 3상입니다. 3상인데 지금 해외에서 미국에서 아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가 타그리소를 대조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구와 관련해서 이미 탑라인이 나왔어요. 탑라인이라는 거는 뭐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 성공이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ESMO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가올수록 이 두 종목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계약을 맺은 게 이 마일스톤을 야센 바이오텍에서 계약을 맺을 때 총 11억 5천만 불, 12억 5,500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게 그래서 한 1억 달러 정도, 그래서 한 2억 달러 정도 받았나 봅니다. 1억 달러 정도겠죠. 그래서 아직도 11억 500만 달러의 신약 출시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만 해도 1조 한 4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나면 또 판매 로열티를 받죠. 판매 로열티도 제약은 꽤 높습니다. 보통 한 10%에 15% 받죠.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이게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우리 바이오 제약주들도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일본 산업과 비교를 한다면요, 뒤처지는 게 뭐 별로 없다 볼 수 있는데, 유독 이 제약 산업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 1, 20년 뒤져 있는데, 이제는 그 격차가 줄어들 시기가 아닌가.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10월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테마가 한번 저는 올 수도 있다. 자, 아침에 에코프로 충격이 좀 오는데요. 과연 오늘 제 예상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낙폭과 대주들이 반전을 할지, 아침에 그 불안한 매물을 싹 다 소화를 해버리고, 제 방송 끝나고 한 10시 반부터는 또 미국 시장처럼, 미국 시장도 금요일날 한 10시까지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반전이 오듯이 우리 또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9시 13분입니다. 볼게요. 자, 양시장 출발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코스피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시총 1, 3위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1.2% 상승 중이고, 상승 종목 수가 521, 하락 종목 수가 313, 지금 코스피는 전형적인 강세다. 코스닥은요, 시총 1, 2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아침에 또 난리를 피니까
네, 변화가 극심합니다. 지금 0.2% 상승 중이고요. 양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이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74 상승 743, 하락 종목이 738.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우리 관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떠냐, 그 다음에 낙폭과 대주들이 어떠냐. 시장의 심리가 돌아서려면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돌아서야 시장 심리가 돌아서는데, 과연 낙폭과 대주들이 안전을 할지. 아침에 출발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변을 하면서 일단 출발을 상당히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쨌거나 아침에 하면 이렇게 확 흔들릴 때 불안한 매물들은 또 나왔을 거예요. 좀 뭐랄까, 강심장인 분들은, 또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저점 좋은 저점 매수 찬스다 하고 지금 매수하는 거고, 상당히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아침 출발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총 상위 종목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침에 로봇 관련주들 낙폭이 큰데 회복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등장이 오면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다. 제가 계산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과감한 행동, 그 판단하기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섰다 그러면요, 결론이 섰으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주주하시는 CEO님과 과감한 행동하는 CEO님 사이에 사업의 결과가 한가름 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 분석을 다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적중을 하면 아주 통쾌한 거고요. 만약에 예상한 대로 안 됐다 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건데. 그런 거를 뒤돌아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자, 그래 코스닥도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에코프로가,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코스닥 시장만 유독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 그 주말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죠. 미래셋이나 되는 회사가 인기에 영합해서 펀드 수수료나 먹을 욕심으로 그런 상품을 내놔가지고 시장을 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저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제가 지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맏형으로서 잘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인데요. 미래셋은 정말 과거의 흑역사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좀 신중을 기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후유증이 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후유증이 저는 이 7월 26일에 후유증, 이때가 7월 13일 미래셋 상장, ETF 상장화부터 이 난리를 만들었는데, 그 후유증이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고통스럽게.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지금 저는 이렇게 된 배경, 그것 때문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난장판의 후유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코스닥도 V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싸게 판 분들 속상하시겠죠? 네, JM님. 그래도 지금은 JM님,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상처가 엄청 깊습니다. JM님만 깊은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도 투자자들 모두가 엄청 깊어요. 중요한 건 뭐냐?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거. 여기서도 최선의 전략을 짜 빨리 회복하느냐, 늦게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멀쩡한데 내가 투자한 종목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폭락했다. 그러면 그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유도 없이 전반적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돌았으면 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매물 공백 때문에 쭉 회복할 겁니다. 근데 이때 빨리 물타기를 하느냐, 아니면 교체 매매를 빨리 덜 빠진 종목을 팔고 많이 빠진 종목을 옮겨가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방송 전에 평소보다 생각하십시오 하고 5분이나 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쭉 방송하다가 개장 방송까지 바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실 시기다. 네. 그렇다 말씀드리면요. 자, 하여튼 자, 그래 코스닥 시장이 지금 0.6%. 침입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뭐 아주 변동이 극심한데요. 유닛이 보합 들어왔습니다. 유닛도 아침에 쾅 떨어졌다가 강하는데요. 유닛도 지금 하락률이 큰 종목이죠. 37%인데요. 유닛도 32813봉인데 그래서 늘 판단의 기본은 기업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의 현주소와 가고 있는 길.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유닛은 핵심은요. 네, 좀 의사를 보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인사이트라는 건요. 의사의 눈 대신에 내가 AI가 많은 예를 들면 폐암이면 네, 흉부 엑스레이를 쫙 보고 지금까지 흉부 엑스레이상 폐암이 나온 사례들을 쫙 보고 이렇게 생긴 먹은 폐암일 가능성이 높구나. 결국 우리가 전문의라는 게 경험이 많은 의사를 전문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걸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도 유방 착륙술을 통해서 보고 유방암을 이런 것들은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고 의사협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자, 그게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정을 받고 실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럽은 유방암은 그 여성들의 유선 조직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참 판별이 힘든 게 유방암입니다. 암 중에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반드시 이인의 의사가 하기로 돼 있지만 네, 한번 루닛 인사이트하고 해봤더니 네, 의사 2인보다는 의사 1인과 루닛 인사이트 한 게 더 효과가 낫더라 하는 게 검증이 돼가지고 55,000명 대상으로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스웨덴은 시작을 했죠. 루닛 지금 병원 한 군데에서 루닛과 의사만 하는 걸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근데 실제로 돈은 루닛스코프가 됩니다. 이건 신약 개발이나 또는 새로운 사용처 개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여기 돈이 많이 될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비밀 유지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여러 군데 회사들과 제약회사들과 신약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이 성장성이 중요한데요. 매출 성장성이 루닛 인사이트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루닛 스코프가 증가할 겁니다만 루닛 인사이트가 성장성이 돋보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성이 주가의 핵심이다. 수익성은 뒷문제고 성장성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서 매력도 높고 이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있죠. 그래서 9월 25일 날 유상 배정일이 끝났어요.
유상은 0.15주밖에 무상이 11월 10일 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남은 이벤트고요. 이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특히 캔서X의 창립 멤버로 들어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장 전에 이런 적자 회사들은 평가를 받잖아요. 저기서도 유일하게 AA를 다 받았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빠졌죠. 최근에 주가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노는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뷰노도 낙폭과 대주였죠. 아침에도, 네, 아침에 뷰노도,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당초 10분 동안. 에코프로 BM은 이제 보합선 회복했네요. 아침에 쿵 떨어졌었는데요. 자, 9시 26분입니다. 수급 한번 적어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지금 1.5% 아까보다 더 올랐네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은 597, 하락 종목은 254, 상승 종목이 76종목이 증가했고요. 하락 종목이 57종목이 줄어들었네요. 코스피는 오늘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이 오늘 에코프로 BM이 요동을 치는 바람에 지금 움찔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0.6% 아까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상승 종목이 945, 하락 종목이 550, 상승 종목이 202종목, 하락 종목이 188종목 줄었네요. 자, 그래서 상승 종목이 코스닥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고혜님,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을 잊지 못하니 있지만요. 그 기업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뭐 업데이트 해드릴 건 없고요. 지금 주가를 가장 누르는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요 전환사채 하이드로리튬 같으면 GBBW에 이게 11월 말 12월 초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요게 한 3천만 주 되거든요. 전환가가 3,300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주가를 억누른 요인은 이 3,300원짜리 물량이 3천만 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주가를 억누른 요인.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호재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주가를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고 수급적 요인이죠. 수급적 요인인데 만약에 정말 뭐 주주님들이 기대하는 뭐 대규모 공급 계약 같은 게 나오면 저건 아무것도 아닌 물량이 되고 오히려 큰 반전이 올 수 있는데 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이런 게 뭐 숙면 같은 거죠. 뭐 계속 제가 비교를 해드립니다만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도 거의 지금 1년째 내간장을 태우고 있는데요. 에코앤드림도 유미코랑 공급 계약만 되면 주가가 끊길 수 있는데 다른 차이나 에코앤드림 같은 거는 이제 전환사채 물량 부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건 지금 존재하니까 그 차이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만 아니면 이렇게 흘러내릴 일은 없는데 이게 다 심리적 부담 요인인 거죠.
그 물량이 전환되든 안 되든 시장의 참여자들은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그걸 소위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 그러는데요. 그걸 회사 측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회사 측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확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이제는 기대감만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입니다. 오버행 이슈의 문제입니다. 자, 두산은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두산도 최근에 낙폭이 아주 컸던 종목인데요. 16만 6천 원을 고려하면 불과 한 20일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참, 야, 참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한번 꺾이면 예전 같으면 꺾이면 뭐 좀 반등도 있고 했는데 그냥 내리꽂아 버리니까 참 매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플러스로 돌아서군요. 서서히 플러스 종목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아침에 지금 예상을 한번 흔들리는 바람에 했지만 에코프로도 이제 보합선 왔네요. 퍼닝이었나요? 그러면 에코프로 보합선 왔고 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못지않은 강세 분위기로 이 낙폭과 대주들이 한번 세차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낙폭과 대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올해 증시를 보면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30여 년 주식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앞서도 분석을 했더니 5일 연속, 4일 연속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한 일인데 올해는 벌써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만 이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나타나는 일이고, 그리고 종목들도 이제는 빠지면 쭉 빠져버리는, 오르면 쭉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하면 제가 2030 세대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하면서 나타나는 일이다. 또 컴퓨터들이 매매를 하는 일이 많으면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또 이걸 받아들이고 변신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정 의원님, 프로의원님, CEO님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시대가 변했더라. 옛날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한번 빠지면 쭉 빠져버리니까 우량주라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몇 조짜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둬야 되구나. LX 세미콘 같은 것도 그렇다. 이런 경향이 대부분이 코스피도 마찬가지. 한번 빠지면 쭉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LX 세미콘 7월 중순부터 도대체 연봉이 몇 개인지. 그래서 요즘은 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변화를 빨리 인지를 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느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참 매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요즘은 하고 밀어두면 순식간에 20, 30% 손실이 눈 깜짝할 새 나는 장이구나. 그렇습니다. 아직은 바이오들이 좀 이제
보합선 정도 아침에 마이너스 좀 나다 보합선 정도 회복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은 아침에 루니가 되게 낙폭이 컸다가 회복하는 정도. 뷰너는 플러스가 났고요. 낙폭과 대주들 흐름을 보면요.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사는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HD도 그렇고요. 자율주행하는 현대오토앱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네, 뷰너는 뉴스가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아, 딥브레인 FDA 허가 났다. 오호, 네. 여기는 뷰너는 네, MRI를 의사 눈 대신에 막 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이제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이 귀해져서 그런지 그래서 점점 사람을 대체하는 우리가 보면 요즘은 저는 막 아파트에 그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다 그 뭡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 포크레인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다 하더라고. 사람이 안 하고 점점 사람을 대체하는구나. 그러니까 의사도 대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귀해서 그럴까요? 네. 자, 코스닥 시장이 상승 정도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개당 초반에 좀 움찔했었으나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자, 전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소부장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는 또 HBM3와 관련해서 이런 장비주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엔비디아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올 4분기에 AI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는 주요 테마다. 다음에 네, 신텍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다시 이제 다 기판 관련주들이 3분기도 일단 이쪽은요 3분기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족할 거다 부진할 거다 실적이 이쪽이 지금 예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신텍은 오늘 리포트 나오기를 3분기는 흑자 전환하고 4분기는 흑자폭이 커질 거다 하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LG노텍 같은 것도 그동안 참 많이 빠졌죠. 6월부터 밀렸는데요. 게임주들은 오늘은 네이버가 좀 이제 고개를 들군요. 조선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연금이 9월에서 조선주를 좀 비중을 더 높였고 대신에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중국이 이 수주 경쟁력이 많이 강화돼서 9월의 수주는 중국이 완승을 했고 그다음 최근에 중국 때문에 그런지 선가가 주춤거리고 있다. 오늘 방산주들은 이란이란다. 이스라엘의 이 분쟁, 중동적 분쟁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 방산도 그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LIG 덱스1 07950인데요. 볼까요?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 LIG 넥스1은 네. 주로 이 회사는 미사일 같은 거 유도 무기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전궁 이름이 전궁, 경궁, 신궁 이런데요.
네, 신궁 이런 거 이제 대공 미사일. 다음에 현궁이 아마 제블린일 겁니다. 네, 제블린. 한국판 제블린. 그래서 요게 예멘 내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서 미국이 사우디에 제블린 판매를 안 하니까 사우디가 기존에 있던 제블린 다 쓰고 나서 현궁을 들어와가지고 네, 그 반군에 오토바이를 맞추는 바람에 야 이거 대단하다 이래가지고요. 현궁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궁 이런 거는 다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들입니다. 아주 비싸죠. 요거는 비궁은 해안이군요. 비궁도 그 아랍에미리트의 경비함에 장착된 걸 보고 아니 이것도 가 있구나 이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무기가 의외로 많이 가 있습니다. 미국 이걸 안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도 중동 지역이 시끄러우면 실질적으로 덕을 본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 알려주면 여러분께 속보를 알려드리겠는데 아침에 어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줄렁거리는 바람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쫄았다가 플러스 종목이 늘어나는군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요, 지금 3분기도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어쨌거나 우상향 산업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네, 기복이 있고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작년 말이죠, 아마. 그 테슬라가 100달러 간다. 그러면서 막 테슬라가 중국의 재고가 늘어나고 뭐 조업 일수를 줄이고 막 이런 얘기 나와서 테슬라가 100달러도 깨지고 막 할 것 같지만 또 저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회복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러더니 올 1분기는 다시 테슬라 판매가 늘어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본다면 이 과정에 있다. 그렇다고 2차전지 시장이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우상향인데 이 흐름을 또 우리가 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기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생각에 업황 느낌으로 본다면 올 3, 4분기 정도가 저점이 아닐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러다가 또 어느새 돌아설 수 있는 게 주가니까요.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얼마나 부정적인 여파가 많았습니까? 네.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이때도 테슬라 작년 12월에 이때 갈 때 불과 작년 10개월 전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금방 막 난리가 날처럼 끝장이 이제 망할 것처럼 막 이게 나왔잖아요. 이때 공매도를 엄청 쳤죠. 공매도 쳤다가 네, 요 기간에 10조 날렸다 그랬죠. 주식시장이 이런 곳이다. 그래서 오히려 막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올 때는 항상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 긍정적인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네, 우리는 남다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지내보니까 막 그 미래셋의 그 2차전지 ETF 나오고 하는 게 결국 상품 만드는 거잖아요. 남이 막 좋다 해서 거기 펀드에 엄청 ETF에 돈 들어갔잖아요. 다 물려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펀드 손실률이 34%라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참 남다른 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데요. 그 펀드 수익률이 이게 지금 30% 깨졌잖아요. 미래에서 요거잖아요. 7월 13일 상장된 게 7월 달에 가입했는데 30%가 펀드인데 주식도 아니고 펀드 가입해서 30% 깨져버렸으니까 참 이 대형 기관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도 좀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고 다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개장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정보가 들어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요. 코스피는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려서 걱정이 없는데 코스닥이 아침에도 출렁거렸고 지금도 그렇고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따라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개장 초반에 있는데 제 방송 끝나고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낙폭과대주 중심의 강한 반등이 오는지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이 강한 반등을 해야 투자 심리가 살아나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3, 40%를 기본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돼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과연 그런 국면이 올지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악재를 극복하는 힘들이 보인다. 그래서 특히 우리 코스닥 시장은 순전히 심리적 문제로 지금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제 방송 마치고 오전장 후반부터 만약에 전반적으로 쭉 낙폭과대들이 낙폭을 확 줄여진다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에서 그런 흐름이 오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 보면서 나머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제가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장중 속보라고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여러분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들 주제를 활짝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힘내라! 저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